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양당 모두 경선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12조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민주당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대선 경선 상황을 비롯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7개 상임위를 열어서 일제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 거쳐서 예결위 거쳐서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되는 건데 다음 주 1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12조 2천억을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 간극을 좀 이번에 좀 메울 수 있을지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아무튼 매워서라도 간극을 메워서라도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15조 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15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출한 거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타협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요율 관련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듯이요. 특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민생 자금 지원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낸 안에 따르면 이제 민생 지원 자금이 4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이건 좀 늘릴 필요가 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한 추경안의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2조든 15조든지 간에 시간이 중요하지 액수 1, 2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도 뭐 되게 우리 안영환 의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뭐 이 지역 특히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여야가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브랜드다 이제 이래서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이제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지금 5월 1일까지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랬나요? 될 거예요. 그러고 지금 뭐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추경이 워낙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니까 크게 꽤 중요하다. 그냥 그 정도죠.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다 뭐 6월 3일 대선 뭐 각종 언론 보도도 다 그렇고 이제 그쪽으로들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 아마 지킬 거고요.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5월 1일까지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컷오프 국민의힘 4강 진출자가 가려졌죠. 당초에서 김한홍,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분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예상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나경원 후보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탄핵 과정에서 찬탄파와 반탄파가 2대2가 된 국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더라면은 3대1이 됐을 뻔했는데 2대2가 되다 보니까는 구도가 참 재미있다. 상당히 관전이 흥미로운 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나경원 결국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를 놓고 관심이 컸었는데 결국은 찬탄파였던 안철수 후보가 4인에 들어감으로써 국민 여론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현실을 굉장히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원 플러스 무당파까지 포함한 쉽게 말해서 중도파까지 포함하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이건 죄송합니다. 국민 전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죠. 그래서 당원들만 당원 50% 뭐 일반 시민 50%를 하는 이른바 이제 지금부터의 여론조사보다 더 국민 여론에 가까운 지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 여론 지표가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국민의힘당 지도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국민적인 경쟁력이 있는 건지. 사실 선거는 중도층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오는가의 싸움이지 우리들끼리 가운데 대표 선수 뽑는 게임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가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누가 되는가의 바로 그 부분이 국민들의 여론을 볼 수 있는 한 가름이었다. 한 기준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또 이 4인이 경선 통과한 그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이런 거죠. 봐야 되나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뭐 대충 35에서 40%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5에서 60%가 탄핵 반대였습니다. 어찌됐든 탄핵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열성 지지자들 가운데서 찬성이 많았죠. 찬성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탄핵 국민 전체적으로 본다면 55에서 60 정도의 탄핵 찬성이 많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찬탄 반탄 2대2 맞대결 구도인데 경선 2차 경선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경선 룰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100% 여론조사고 물론 이제 저기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제외한 그런 경선 룰이고 2차 경선에서는 이제 50대 50, 당심 50, 민심 20, 50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인단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잖아요. 그게 50%고 일반 국민이 이제 50% 이렇게 해서 2차 경선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히 이 당원들로 이루어지는 그 50%를 차지하게 되는 선거인단 이 투표 여기서 이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들 아닙니까? 이 50%가 전략적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제 29일 날 2차 경선 결과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찬탄 반탄 2대2로 됐다 절묘하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 선거법 때문에 이 네 사람 득표 몇 표씩 했는지 몇 프로씩 했는지 발표를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지도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도 아마도 근사치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누가 이제 그런 걸 보내서 누가 몇 프로 카톡으로 보내서 봤는데 하나 딱 틀렸어요. 어제 누가 보낸 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날아가고 나경원이 되는 걸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안철수하고. 그렇게 보낸 시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점, 몇 프로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어제 보냈던데, 어쨌든 그게 틀렸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힘을 그나마 좀 쓰려면, 흔히 하는 얘기로, 이 탄핵의 강, 윤석열 벽,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패약이 무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당원들로 이루어지는 50% 차지하는 선거인단이 얼마만큼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달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계속 이게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데, 한독수 대행 이 변수, 이게 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일단 하여튼 29일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힘을 쓸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아니면 진짜 맥없이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나듯이 그냥 허물어질 것인가 그 단초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작용할 것이다. 남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추경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 추경 관련한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텐데 예전에
최규하 대통령 당시에 대행 시절에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 46년 만에 대행이 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마 이제 추경 관련한 걸 것 같고 주목되는 부분은 이 시정연설 전후라든지 시정연설에 뭐 담길 가능성은 별로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출마와 관련한 입장이 좀 나올지 본회의장에서 어떤 질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전후에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없겠지요. 네, 뭐 어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특히 이제 뭐 내일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불가능하고요. 아마 들어오고 가는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이 있을 거고 또는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무슨 뭐 내란 동조범, 공조, 뭐 내란범 하면서 공격을 하겠지요. 아마 틀림없이 뭐 피켓팅 시도할 것 같은데 아마 시정 연설만 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오면은 시정 연설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장 방에서 이제 환담을 간단히 하죠. 차담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한 권한 대행에게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큰 과제가 이제 내일의 시행연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있는 2+2 한미 재무 상무장관 회담, 여기가 지금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의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물론 결정은 새로운 정부, 6월 3일 선거에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첫 협상에 그 바닥을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탐색전을. 그런데 이걸 지휘하는 사람은 한덕수 대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본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국회 와서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없겠지요. 지금까지 지금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자기가 지금 딱 부러지게 이제 얘기를 뭐 줄곧 안 해오고 있고 아마도 제 예측컨대는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선거 한 달 전에 그만두게 돼 있죠. 그죠? 그럼 5월 3일인가요? 5월 4일이 5월 4일인가요? 시한입니다. 네, 그게 시한이죠. 거의 그때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딱 저거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 5월 3일 날 결정이죠. 최종 다음 주에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5월 3일. 과반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5월 3일까지 간다. 그거하고 딱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여론을 지켜볼 거다. 한 대행이 이렇게 보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오로지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고등학교 딱 1년 선배거든요. 제가 알기에 한 대행보다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어디 라디오 나와서 조금 전에 기사 봤는데 한 70-80% 가능성이 있다. 나온다. 그리고 엊그제도 어디 기사 보니까 한 대행 무슨 뭐 추대 무슨 자리에 손학규 전 대표 참석한다고 했다가 하진 않았죠. 일단은 뭐 안 했다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손 대표가 이 한 대행하고 뭐 이렇게 무슨 깊은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의 뭐 찍어서 그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는 그런 대통령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적입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출마할 가능성이 70-80%다 하는 거 보면 이 장반들이 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 대행이 정확한 입장 표명은 5월 3일까지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려 있다. 닫아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즐기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무슨 말씀? 즐기기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같다고요. 내가 뭐 웃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민은 많을 겁니다. 본인이 마지막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또 이제 사실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는 게 굉장한 본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민주당 경선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일요일에 수도권 경선을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9대명, 뭐 90%의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말에 호남 경선에서 투표율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라든지 그리고 남은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이제 지금 호남 민심 잡게 나서 있는데 어느 정도 또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도 이런 경선을 처음 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생활, 또 국회의원 또 뭐 아무튼 뭐 행정부에 있으면서 이 정치권을 관찰해 왔었습니다만은 또 제가 미국 정치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특정 후보가 경선에서 90%를 달성한 경우, 지난번에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가 전남 완도 지역에서 92%를 얻었죠. 그래서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은 공산당도 아니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경선이라는 게 별로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후보도 무엇을 노리는지 별로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냥 페이스메이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하지 않습니까? 뭐 월급 받고 뛰는 선수들처럼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대명인지 이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당도 또 한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과거 그 제왕적 권력을 누렸던 뭐 YS나 DJ도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정당인지 참 의문이 갈 정도 그런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 21세기에 또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대법원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저도 될까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어제 배당을 해서 바로 어제 심리를 그렇죠. 또 내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합의체에 넘겼다는 것은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고요. 그러면 대선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건 당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이 대법에서 계속 논의가 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대한민국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84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 정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알겠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내전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 상황하고 대법원 상황과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어대명 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줄여서 어대명이죠.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 뭐 9대명이라는 얘기도 있대요. 어디 기사 보면 90% 대통령 득표율. 근데 저희 90% 보면서 지금까지 지금 90점 몇 프로인가요? 지금 89점. 80, 뭐 거의 90%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나죠. 우리 70년대를 겪었던, 70년대, 80년대를 한국 정치를 직접 몸으로 겪었던 우리가 보기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10월에 10월 유신 쿠데타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체육관 선거를 했다고 대통령 뽑는 거를.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 뭐 한 2,500명인가, 뭐 3,000명 뭐 이 정도 체육관에 모아놓고 그때 득표율이 90몇 프로였거든요. 그냥 뭐 기권 몇 표, 10표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두환도 5.17 80년에 쿠데타하고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박정희 그 통일제국민회의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체육관에서 통대 선거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9대명이라는 이거 90% 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고 나는 이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지금 대세론을 타고 있잖아요. 거의 압도적인 대세론을 타고 있으면은 이번 그 룰 후보들 간의 그 룰 미팅 과정에서도 지금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냥 또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했다고. 이게 근데 완전 국민 경선을 이번에 그냥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꿨다. 이게 한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노무현 이후에 해왔던 거를 이번에 바꿨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론조사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 작년 총선 때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들어왔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 대표가요, 그렇게 대세로를 업고 있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좀 지도자다워 보인다고. 근데 이게 참 아쉽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 아쉽다. 네. 저 대법원 관련한 말씀은 나중에 또 차후에 또 법원이 뭐 시간이-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